안녕하세요. 없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그 약간 뭐 속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 호혜 형태로 뭐 하나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그 방금 이제 조금 전에 그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그 특종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헤럴드 경제에서 올렸는데 이게 조금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게 제목은 이제 윤석열 참모가 이용구 법무차관과 징계를 모의했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 여기서 이 윤석열 참모 누구냐면 이제 대검의 형사부장으로 있는 이종근 씨를 말하는 거고요. 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속칭 이제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임 이용구 차관하고 텔레그램 대화를 했는데 그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이제 국회 법사위 비공개 심의안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사진 찍혀버린 겁니다. 일단 법무부 차관이 사진 찍혔고요. 본인 핸드폰이. 이 내용을 이제 줌으로 잡아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영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이제 윤악수라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의 수신자는 대검찰청 이영군 형사부장과 조두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을 보좌해야 할 대검 참모가 징계 청구 상대방인 이제 법무부 장관 측근하고 그 다음에 그 차관이랑 메신저 단체 창을 만들어서 모의를 하고 있다. 또는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당연히 부적절한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징계를 청구하는 쪽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차관이랑 이런 대화를 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제 그 대검찰청의 이종훈 형사부장의 전화기는 꺼져 있다고 하고요. 뭐 걸렸으니까 작살 났겠죠. 이 차관은 이제 그 법사위 공수처 관련 법사위에 참석해가지고 이런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이제 일단 언론 기사가 하나 뜹니다. 뭐냐면 오늘 오전에 윤석열 총장이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효력중지 신청을 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좀 이 아침에 뉴스를 보고 나서 이 윤석열 총장이 좀 오바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적으로만 따지면 이걸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위헌소송 일부 효력 중지를 냈는데 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징계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징계를 청구한 사람인데 그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이걸 판단해야 되는 징계위원을 임명한다는 게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면서 이제 이 검사징계법의 효력을 일시 중지해 달라라고 이제 또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징계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런 사실 여기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정된 법안이 한 달 뒤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 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위원은 이제 뭐 별도의 어떤 그 법무부 장관 혼자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임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법무부 장관 혼자서 임명하게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비판을 했냐면 그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징계가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통령 입장이 좀 되게 난처해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되게 곤란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니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해임하려고 마음먹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버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혐의를 갖다가 완전 털어버릴 수 있도록
대통령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결, 징계 부결로. 근데 그걸 못 참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오히려 이제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약간 침해하는 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대상자가 되니까 위헌 소송을 내버린 것처럼 됐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평검사나 부장검사 수준이면 이걸 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장관급이고 그 장관급이라는 거는 정무적인 감각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거취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오전에 그 이 내용에 보면 이 지금 법무부 차관 신임 법무부 차관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윤석열 총장이 악수를 둔 거다. 그러니까 나쁜 수를 둔 것 같다. 대체로 이건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위헌 소송을 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낸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어, 형사부장 대검 형사부장이 네 차관님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행동이 부적절했다. 뭐 이것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정도 대화 주고받을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부터 알던 사이고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대검 이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직속이 아니고 대검찰청의 직속이며 검찰총장에 부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형사부장 저 정확한 이름이 뭐야 이 새끼 이종근 형사부장 부인이 누구냐면 이 박은정이라고 그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이라는 감찰 담당관 이 양반이 이제 부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너무나도 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렇게 대화를 했잖아요. 그럼 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검 형사부장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검찰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이분은 제 특친 중에 한 분이신데요. 뭐 제가 이제 이분의 트위터를 쭉 보니까 이분이 이제 검찰에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글들을 쭉 보면 검찰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검찰에 계시는 특친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트위터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종근 여기 트위터 상에 그러니까 텔레그램 상에 이름은 여기에 이름은 여기 지워져 있는데 원래는 이종근 숫자 2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근 2로 돼 있는데 숫자 2 이용구와 이종근 2와의 텔레그램 대화 시간은 2시 6분에서 2시 8분 사이에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종근 2 박은정은 오늘 2시 57분에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박은정 부장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라고 해서 2시 57분에 가입한 걸로 나오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오전에 사진이 찍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2시에 사진 찍혀가지고 바로 속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나간 걸 알고 부랴부랴 박은정 씨가 그러니까 부인인 이종근 씨의 부인인 박은정 씨가 텔레그램에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 대화명을 이종근 숫자 2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기자들이 물어볼 때 여기 이종근 2로 돼 있는 거는 저희 제가 한 거다. 박은정인 제가 한 거다. 저 그냥 남편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구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이종근 2가 왜 이종근 2냐 하면 검찰에 이종근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이종근 2로 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건이 다수 공유되고 있는데 이 박은정 부장은 그것도 모르고 이종근 2로 부랴부랴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남편인 이종근 2는 텔레그램 탈퇴했겠죠. 그리고 이 양반이 들어가서 지가 마치 오늘 법무부 차관하고 대화한 것처럼 왜냐면 자기는 법무부 산하 감찰실에 있으니까
법무부 차관하고 대화해도 뭐 부적절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텔레그램 가입하는 시간이 여기 찍혀 있기 때문에 이 대화 이후에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꼼수를 쓰다가 또 걸렸다는 거죠.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헤럴드 사진부에서 찍은 전화기에는 이종근 1호 되어 있고,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헤럴드 측에 처음에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전화를 잘못 걸어서 대화했을 뿐이다. 그리고 헌법소원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고, 그 다음에 폰을 끄고 잠수를 탔는데, 법무부 풀은 또 이제 이상하게 막 박은정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게 좀 꼬여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반들이 사실 디테일이 좀 약하거든요. 텔레그램에 가입 시간이 나오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까지 된다는 거를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이런 멍청한 짓을 한 걸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멍청하냐면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감찰위원 중에 한 사람인 그 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를 상대로 거짓말을 치다가 걸렸습니다. 그 뭐 자료 삭제를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거짓말 하다 걸려가지고 이 감찰위원회가 이제 문제가 또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하려면 치밀하든지 똑똑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마 아니었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에, 뭐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오늘 트위터에 한 것 중에 이 보면은 오늘은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의견을 좀 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뭐 많은 분들이 또 뭐 윤 총장 두둔한다고 막 저한테 뭐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윤 총장을 왜 비판하냐 이래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데 저는 사실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안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이게 누가 이렇게 하라고 추천을 했는지 권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본인 스스로가 실제로 이제 정치를 하시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걱정스럽고 그 반면 이제 법무부 감찰 3과에선 무슨 일이 또 일어나고 있냐면은 대검 감찰 3과 판사에 대한 이제 검찰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던 대검 감찰 3과장이 돌연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수사는 뭐냐면 이제 판사 사찰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대검찰청의 관련 부서들을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왜냐? 판사 사찰 문건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법무부에 전달됐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수사를 지시한 사람이 이 문건을 법무부에 줬는데 이게 위법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법무부에 주고 법무부가 고발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셋업 범죄처럼 되어버립니다. 수사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시하는 거고요. 검찰 등에 따르면 이제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은 감찰 3과장은 이 3일날 상부를 찾아가서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찾아가서 수사 중단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현재 대검 감찰 3과를 비롯해서 감찰부는 대검찰청의 이제 인권정책관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한 부분이고요. 이 허 과장의 보고는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이정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검사가
판사 사찰 문건을 한동수 감찰부장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서에서 이 검사는 이정화 검사는 지난달 6일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의혹 수사 참고인으로 한 부장을 조사했는데 그때 한 부장이 그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부장은 한동수 부장이라는 얘기죠. 그때 이제 이걸 냈다. 법무부는 당시 한 부장이 윤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통보한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찰을 벌이고 있는데 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오히려 윤 총장한테도 혐의가 있다 그러면서 이걸 썩 들이밀었다는 겁니다. 이 재판부 사찰했다는 식으로. 대검 감찰 3과는 지난달 25일 한동수 부장의 지시를 받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부장은 윤석열 총장을 설명불상자로 형사 입건을 해서 절차상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직무 정지된 윤 총장을 대행하고 있던 조남관 차장검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내용을 입력하고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감찰부한테 직접 배당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대검에서 뭔가를 할 때는 검찰총장 또는 이제 대리인 차장검사, 대검 차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한 거죠. 이 같은 내막을 언론을 통해 접한 감찰 3과 소속 연구관 2명은 지난달 3일 허정수 3과장을 찾아가서 문건 유출자로부터 지휘를 받을 수 없다며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연구관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평검사는 허 과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눈물을 짓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냐? 이 까딱 잘못하면 이 본인들 사표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 경력이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에 허 과장은 이날 상보를 찾아가서 수사팀 내부 사정을 전했다는 겁니다. 야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어떻게 감찰을 더 하냐, 못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윤석열 총장이 한 것까지만 끝내고 이제 1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언론에 따르면 이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당초 2일에서 4일로 다시 10일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요청에 따라 거듭 연기되면서 윤 총장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대세다. 이건 반격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언론에서 너무 이제 공격적인 표현을 쓰는 건 맞고요. 사실 이렇게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정당한 절차대로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그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징계할 징계위원회는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주문한 직후 돌연 일정 연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 뒤에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이 잇따라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일정을 두고도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전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요청 등에서 더 나아가 징계위원 구성의 위헌성까지 따지겠다는 방식입니다.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 가처분은 금방 해야 되거든요. 결정은 10일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징계위에 앞선 선제적인 공격으로도 읽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장은 그냥 임기 6월달까지 채우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약간 꼼수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청와대를 오히려 윤 총장이 청와대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한.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저 양반이 진짜 정치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죠. 이에 오후에는 이제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의 위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하며 편향적 징계위원회는 기피카드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에 의한 조치입니다.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동법 5조 2항은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징계위원 구성을 규정한 조항인데요.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채워집니다. 구성상 추미애 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뭐 감찰위원회도 추미애 씨가 어차피 임명을 했으니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서 징계위 심의에 참여할 수 없지만 과반 의결로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끊이질 않아 왔다는 겁니다. 뭐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변호사는 총장의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장관은 징계 청구도 가능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검찰총장이 이 검사 징계법의 징계 대상자가 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뭐 좀 그렇습니다. 양쪽 다 지금 제가 보기에. 또 징계 청구권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다. 뭐 이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죠. 법무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을 내세워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으나 뭐 당연히 명단이 공개되면 아마 여론의 문매를 맞을 테니까 윤 총장 측은 징계 혐의자에게 이를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며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정당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음에도 이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하는 것에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보려고 그렇게 보는 건데 논란거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뭐 백인구 산업부 장관 변호사를 했다 또는 뭐 대전지검차가 항의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률가들이 뭐 이런 것도 안 하면은 그럼 뭐 그러니까 이건 법률가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조건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비검사 출신은 법무부 법무실장에 올라서 뭐 과거사위원회 뭐 이렇게 쭉 초대 공천왕도 한번평에 올랐고 뭐 이렇게 쭉쭉 됐죠. 하여튼 뭐 이렇게 됐는데 윤 총장은 하여튼 이것 문제제기를 통해서 징계위 개최 전까지 징계위 구성 자체가 이미 평행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거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좀 마땅치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실은 시스템을 심각하게 공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총장 편들어준 사람들의 전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차피 해임을 결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징계위를 열어가지고 해임하려고 지금 저러는 거니까 최대한 징계위를 미루는 게 맞다. 뭐 이런 판단이신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그만두게 할 거면 그냥 전화 한 통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복잡하게 징계위를 열어가지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겠습니까?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뭐 사표 내세요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이 그냥 납득하고 사표 내시겠지. 그것도 안 하시겠어요, 설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징계위를 열어서 하는 것 자체가 징계위를 열어가지고 결정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윤 총장의 임기나 정통성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부결시켜버리면 추미애 씨는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멀쩡한 검찰총장을 공격한 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판으로 징계위원회를 만들었고 추미애 장관이 관두는 거에 대비해서 이제 법무부 차관을 좀 시급하게 가장 그래도 올해 4월까지 법무부의 넘버 3로 있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차관으로 앉힌 거라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법무부 장관을 날리려면 차관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개각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거기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뭐 추미애 장관을 관두게 하는 정당성을 입증시킨 다음에 날리려고 한 거죠. 왜 지금 징계위 앞두고 개각을 해가지고 추미애를 날리겠어요, 굳이?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그게 가장 스무스하게 이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자꾸 대결 구도로 몰아가시는 분들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못 믿겠으니까 지금 자르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논란의 진짜 문제점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면 윤석열도 날 믿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오늘 윤석열 총장이 한 행동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못 믿겠다는 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불신하고 있는 사람한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나를 못 믿는 것 같은데, 그럼 저런 사람한테 내가 연루돼 있는, 또는 내가 연루돼 있진 않은데 억울하게 연루될 수도 있는 수사를 계속 맡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총장의 한 행동은, 그러니까 누가 그걸 조언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의심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치 한 고조가 한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듯이. 어떤 인간이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항우를 따라다니던 군사 중에 범증이라고 있습니다. 초안지에서. 그 범증이 한신의 마음속에 심어준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야, 너 네 밑에 애들 믿을 수 있겠냐? 그래서 황제가 된 그 한 고조가 끊임없이 밑에 사람들을 의심을 해요. 결국에는 다 내쳤잖아요. 의심에 휩싸여가지고. 그래서 한나라 초반에 공신들이 다 작살이 났습니다. 이게 양패구수입니다. 양패구수. 다 죽이게 만드는. 그래서야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법률에 적혀 있다고 해서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 보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마음속에 의심이 심어져 버렸다니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랑 문재인 대통령 사이가 금이 가고 있다고요. 윤석열 총장의 이 행동 때문에. 일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